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9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유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승무원, 전화상담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피해에 관한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 안양시 등 다양한 지역 및 센터들에선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감정노동의 정의 및 관련 사례들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지원 제도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감정노동자에 관한 뉴스와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조금은 추상적인 단어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감정노동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정노동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근로하는 행동입니다. 즉, 실제 근로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러한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직업상 연기를 하듯이 자신의 감정과 속내를 감추고 일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기자님, 감정노동의 정의를 들어보니 다양한 직종이 감정노동자에 속할 것 같은데 감정노동으로 정의되는 직업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론 전화상담원, 항공기 승무원,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선 감정노동의 보호 대상을 고객응대 근로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로 고객을 상대하거나 대면하여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엔 대략 740만 명의 감정노동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감정노동의 보호 대상을 고객응대 근로자로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고객응대 업무 직업군에도 여러 분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고객응대 업무 직업군은 직접 대면, 간접 대면, 돌봄 서비스, 공공 서비스로 나뉩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대면엔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있고 간접 대면엔 전화상담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직업군 종사자론 간호사 및 유치원 교사, 공공 서비스 종사자엔 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속합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감정노동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법무법인 위민 이주환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 형태, 이걸 감정노동이라고 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렇게 별도의 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3개의 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3개의 조항이 있는데 41조 1항은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라고 함은
점은 사업주가 포스터 같은 걸 게시한다던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예방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 내용이고요. 41조 2항은 그런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자들에게 폭언, 폭행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1조 3항의 규정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크게 41조 1항은 예방 조치, 2항은 보호 조치, 3항은 불이익한 처우 금지 규정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주가 없는 프리랜서거든요. 그 해당 감정 노동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람들을 어떤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이 해당 법률을 적용할 사업주가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최근 뉴스와 기사들을 보니 감정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인이나 고객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달 9일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펼쳤다던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번 달 9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앞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 및 행진을 펼쳤는데요. 세부적인 요구 내용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의 매장 내 보안 요원 호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충분한 수의 보안 요원 상시 배치 등이 존재했습니다. 매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군요. 기자님, 매장 직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공무원 또한 감정노동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김포시 소속 구급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인데요. 지난달 29일 김포시 소속 구급공무원 A씨는 김포시 한 도로보수공사 중 발생한 차량 정체로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실명 및 사무실 전화번호가 지역주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A씨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지난 5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좌표 찍기, 신상 털기 등 악성 민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김포시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감독노동자들의 피해에 관해 우려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악성 민원 같은 걸로 힘들어 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그 서비스 속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고용주 측에서도 근로자분들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분께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기자님, 산업이 발달하며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비중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서비스업 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기사들을 보면 감정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건강, 심리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감정노동의 원인으론 크게 소비자,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인식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고객은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당한 민원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또 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하는 일부 소비자로 인해 근로자의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폭언을 하는 일부 고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전화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이 생각나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럼 사업장으로 인한 감정노동 발생의 원인으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바른 대응 및 대우가 부족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에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감정노동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요. 근로자보단 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가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원하청 관계 혹은 비정규직 등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운 고용구조 또한 감정노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그리고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감정노동이 발생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겪는 원인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편의점 알바분들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사람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감정노동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비스업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고객들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의 항의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감정노동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저런 상황에서도 고용주나 회사에서 잘 대처해주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큰 감정적 노동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민분께선 다양한 요소로 인해 감정노동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감정노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바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고객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 권리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거절하거나 불만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그럼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해당 법안을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 감정노동자들이 꾸준히 보호받으며 소비자 및 개인의 인식 또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자님,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한 기사를 보니 시행된 지 약 6년이 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문제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정노동자 보호법엔 사고 예방을 위한 고객응대 업무 지침 마련,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내용이 사업주의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과 폭행을 막기 위해 입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미미하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대상에도 허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배달 노동자나 판매 직원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원청업체 직원만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하청업체 노동자는 아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허점 및 문제점들을 채워가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 같네요.
앞서 기자님께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또 아쉬운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한 기사를 보니 부산시에서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감정노동자가 속한 관내 약 1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고 바디캠과 녹음 장비 등 보호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발표군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보수 및 보호물품 구매 비용 지원이라니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보이네요. 기자님, 물품이나 장비 지원 방안 외에 심리상담센터 같은 곳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심리상담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에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무료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두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신청자에게 무료로 6회의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지원들이 꾸준히 이어지며 감정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자님과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 관련 사례,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 및 지원 제도들까지 다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기도 하고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산업이 발달하며 서비스업 비중 및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최지미, 진행에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안영현,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9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